오늘 리뷰는 바로 SD 건담 월드 히어로즈의 캡틴 퀀터 GF 건담 아스트레아 타입 B, GF 건담 아스트레아 타입 F. 상품은 3개지만 사실상 이 3개가 1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왜 같이 리뷰를 하느냐? 정말 오래간만에 합체하는 SD가 나왔습니다. 이 셋이 합체해서 제네럴 포트리스라고 하는 거대한 메카가 되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이런 SD의 합체 또 어찌 보면 근본 오브 근본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매는 2025년 3월 22일 일본에서 처음 발매가 됐고요. 가격은 엔가로 각각 1,400엔씩, 국내 정가로 치면은 각각 16,800원이죠. 자, 그럼 두말할 거 없이 바로 리뷰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개별 구성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운데가 캡틴 퀀터, 왼쪽이 아스트레아 타입 B, 오른쪽이 아스트레아 타입 F입니다. 먼저 볼 거는 당연히 이 밑에 깔아놓은 스티커인데요. 캡틴 퀀터에 사용되는 스티커 72개, 애초에 번호가 72번까지 있고요. 중복 스티커가 없어요. 이 무수히 많은 스티커를 다 붙였는데도 모든 색상이 다 재현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스트레아 타입 B 스티커 66개, 이쪽은 중복 스티커가 조금씩 있고요. 눈 자체를 좀 선택으로 붙이게 되어 있어요. 초록색 눈이냐 빨간색 눈이냐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빨간색 눈으로 부착을 해놨고요. 아스트레아 타입 F 스티커 50개, 여기 역시 이렇게 선택적으로 눈 붙일 수 있습니다. 타입 F는 초록색 눈을 부착을 해놨어요. 요렇게 2개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요 눈동자 주변이 빨간색이냐 초록색이냐, 요걸 선택으로 붙일 수 있는 거죠. 합계 스티커 188개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스티커가 들어가요. 진짜 스티커 붙이는 데만 3시간을 넘게 붙였으니까 3시간이 뭐야, 3시간 30분을 넘게 붙였죠?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는 게 포인트겠고, 구성 순서대로 좀 살펴봅시다. 먼저 캡틴 퀀터, 이렇게 손에 드는 라이플이 하나 있는데요. GF 빔 라이플이라고 합니다. 위쪽으로 금색깔 스티커를 좀 사용을 하는 형태고요. 라이플 자체가 약간 GN소드5의 라이플 모드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여기가 GN소드5의 칼날이고, 위에서 봤을 때 좌우에 그 칼날을 잡고 있는 그 프레임, 그리고 위아래로 펼쳐져 있는 가드, 뭐 이런 것들이 좀 연상되죠. 그러면서도 뭐 디테일이나 패널 라인 같은 것들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양쪽에 있는 아스트레아 무장은 둘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무장을 사용하고 있어요. GF 소드 7, 약간 세븐 소드를 의식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네이밍이고요. 이게 원래 칼날이 그냥 클리어 그린 전체가 이런 게 아니라요. 이 매뉴얼을 보면은 가운데에 이렇게 하얗게 어느 정도 외장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거든요. 약간 굳이 따지면 GN소드 3 같은 느낌? 근데 그런 부분 스티커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GF 실드 7, 아스트레아가 사용하던 GN 쉴드를 베이스로 만든 것 같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둘 다 똑같은 스티커, 똑같은 조형이고요. 기믹도 똑같습니다. 위, 중간, 아래 해서 총 3장의 스티커가 부착이 되고요. 정가운데는 이 GF, 제너럴 포트리스의 엠블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되게 작은데도 디테일하게 이 디자인이 되어 있는 그런 엠블럼이고요. 이거를 2D인 스티커로 3D, 이런 음각, 양각을 다 표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착하는데 조금 귀찮습니다. 많이 귀찮은 부분이 이 엠블럼 부분이에요. 근데 이 엠블럼이 이마에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번거롭다. 그러면서도 이런데 주변에 이런 색깔의 경계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의 패널 라인들도 되게 좋게 잘 나와서 이걸 꾹꾹 눌러서 붙여야 돼요. 스티커를 무조건. 애초에 지금 이 188개의 모든 스티커가 파츠의 조형, 뭐 디테일 이런 거에 맞게 꾹꾹꾹 눌러붙이는 걸 상정을 한 스티커예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위에 발라놓는다면은 그러면은 스티커가 사이즈가 안 맞습니다. 얘가 더 커요, 스티커가. 꾹꾹꾹 눌러붙여서 접히는 부분은 접히는 대로 막 이런 걸 다 눌러줘야 합니다. 그게 제일 심했던 부분이 여기였나? 정강이랑 이런 발등 라인 요거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랑 엠블럼 요런 부분들. 그리고 타입 F에는 주먹이 한 세트 남습니다. 런너가 중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남는 주먹이거든요. 그냥 여분으로 가지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원래 월드 히어로즈 프라 사면은 들어있는 스커트 조인트거든요. 요게 3개가 남는데 이것도 역시 여분으로 챙겨놔야 됩니다. 이제 합체할 때 이게 하나 필요한데 너무 조그만해서 이제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여분으로 챙겨놓도록 하지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체들 살펴볼 텐데 순서는 아까 계속 하던 대로 캡틴 퀀터, 아스트레아 타입 B, 타입 F 순으로 할게요. 그 전에 일단 다 같이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설정상으로 이 아스트레아 2대는 캡틴 퀀터의 서포트 메카라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합체할 때도 진짜 아낌없이 주는 아스트레아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합체가 그냥 이걸 합체라고 불러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순간 들기 때문에 무튼 캡틴 퀀터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GF 캡틴 퀀터. 기본적으로는 그 더불어 퀀터의 그 디자인을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왼쪽 어깨에 쉴드라든가 아니면은 어깨나 흉부, 팔의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게 확실히 퀀터구나 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위기나 실루엣 그렇고요. 근데 오른쪽 어깨에 뭔가 거대한 무장도 달고 있어요. 레일건입니다. 이게 부속되어 있는 무장이 근접 무장이 없고 사격 무장만 있어요. 아까 라이플도 그렇고 이 레일건도 그렇고 그나마 왼쪽 어깨에 있는 이 소드가 날아가 주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따로 설정이 쓰여 있지는 않아서 또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뭐 영상화된 친구도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매뉴얼에 보면은 요런 장면도 있습니다. 서전트랑 같이 있는 모습이거든요. 요런 일러스트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같이 임무를 하고 있다거나 뭐 그런 모습, 그런 분위기 좋은 것 같고요. 필살기도 있습니다. 익스터미네이션 플래시! 다수의 적을 일소시킬 수 있는 폭렬 사격이라고 쓰여져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형태인 건데 뭐 그러지 말고 레일건은 빼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옆으로 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더더욱 퀀터 같은 그런 분위기를 낼 수 있죠. 땡김에 레일건 자세히 보면은 여기 구멍 뚫려 있는 부분도 좀 있고요. 기본적으로 좌우 조립인데 꽤 두툼한 형태여서 꽤 볼만한 볼륨감 좀 좋은 그런 무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테일도 뭐 나쁘지 않고요. 자세히 보면은 일단 이마에 그 제네럴 포트리스의 엠블럼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쉴드 자세히 봤었잖아요. 그 엠블럼이 이 이마에도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뭔가 번쩍번쩍하네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이 파츠 자체는 금색이거든요. 이 금색 위에 앞면은 하나 빠짐없이 스티커로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사실상 눈에 보이는 모든 초록색의 스티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클리어 그린 쓰이는 게 뭐 흉부, 스커트, 그리고 요 칼날 빼고는 다 초록색 스티커거든요. 안테나의 초록색이나 금색 부분, 뭐 정수리의 초록색, 귀 부분, 귀는 하얀색 위 이외에 전부 다 스티커예요. 뭐 여러 가지로 스티커가 어마어마하게 쓰인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디자인 자체는 꽤 멋진 편이어서 뭐 그 부분은 괜찮습니다만 아무래도 수고가 많이 들죠. 그 중에 스티커 개수가 제일 많은 게 이 퀀터다 보니까 72개의 스티커를 쓰다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귀 뒤쪽에 있는 요 안테나 같은 부분들에도 스티커가 붙게 되고요. 이건 좌우 비대칭입니다. 오른쪽에만 좀 더 이런 프레임이 더 들어가 있고 왼쪽 귀에는 들어가 있지 않죠. 날개 같은 형태죠, 그냥. 나름 뒤통수도 분할되어 있는 데다가 그리고 어깨도 가만 보면 이렇게 검은색이랑 파란색 계통의 파츠랑 이 분할이 되어 있어요. 그 위에 스티커를 굉장히 많이 쓴다. 그 외에 금색이나 흰색은 당연히 스티커겠죠. 그리고 어깨 디자인도 이제 좌우 비대칭. 왼쪽 어깨는 좀 깎여 있는 형태 이렇게. 그리고 팔은 기본 퀀터스러운 디자인에다가 이제 오른팔은 이렇게 아머를 더 씌운 요 디자인 포인트 잘 들어가 있고요. 왼팔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몸통 쪽도 보면은 퀀터스럽네 같은 느낌 들죠. 이런 흰색 부분도 그렇고 정중앙의 클리어 파츠 그 위에 흰색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말이죠. 물론 다 스티커입니다. 이 금색, 흰색, 이 위에 흉부 위에 파란색, 흰색 다 스티커고요. 막 접어 붙이고 꺾어 붙이고 꾹꾹 눌러가면서 패널 라인 맞추고 뭐 이런 것들 다 해줘야 좀 잘 붙는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나마 허리에 있는 빨간색 분할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스커트 같은 경우도 역시나 흰색이랑 초록색 이외엔 다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금색도 그렇고 꽤 많은 스티커가 붙는데도 뭐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참 재밌는 게 이렇게 무수히 많은 스티커를 쓰고도 색깔이 다 재현된 건 아니다라는 게 좀 살짝 소름 돋는 부분이더라고요.
그 외에 다리 부분은 나름 또 사이드 스커트도 있고요. 사이드 스커트에 3mm 구멍도 뚫려 있고 다리 디자인도 이 종아리 쪽은 아머가 분할되어 있더라고요. 의외다 같은 부분이기도 했고 이 정강이 라인이나 종아리 옆에 보면은 퀀터스러운 그런 디테일이네? 그런 느낌도 살짝 듭니다. 근데 실제 설정색은 이 정강이 실제 퀀터처럼 파란색이라는 거, 다리 색깔이 다 재현이 안 됐다는 거, 발도 마찬가지. 발도 색깔이 다 재현되어 있진 않습니다. 대신에 뭐 디자인대로 디테일이나 각진 외형 같은 거는 잘 되어 있어요. 발바닥에 3mm 구멍 있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왼쪽 어깨에 GN 쉴드, 여기도 굉장히 스티커가 많이 붙는 부분인데 이 소드비트에 해당하는 부분 있죠? 이 클리어 그린 위에 어마어마하게 스티커를 많이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당 뭐 6개 뭐 이렇게 붙이고 그런 느낌이라 굉장히 많이 붙는 스티커 볼 수 있고요. 나름 또 정중앙에 요 엠블럼 스티커 들어간다던가 뭐 이런 것도 좀 눈에 띄죠. 이게 그나마 가동을 좀 보자면은 어깨 쪽 비트 방향 보면은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들고 내리고 살짝씩 돌리고 하는 게 가능해요. 앞뒤로 회전시키는 것도 좀 되고 바깥쪽에도 볼 조인트가 있어서 이렇게 중간을 들어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액션 포즈 익스터미네이션 플래시, 이게 생각보다 가동이 많이 힘듭니다. 특히나 이 다리 가동 쪽이 무릎 관절 있고 막 발목 어느 정도 움직이고 그러는데 종아리 외장까지 있으니까 다리 공간이 잘 안 나와요. 이게 다리 그나마 들면 요 정도? 옆으로 드는 것도 사이드 스커트 때문에 잘 안 들어지고 해서 하체 가동 공간이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허리 그나마 좀 돌아가긴 하는데 스티커까지가 무섭고 막 요런 느낌 들고 그나마 이렇게 좀 포즈 취한다 그러면 요 정도. 이거 외에 다른 액션 취하기가 조금 힘드네요. 다음은 아스트레아 타입 B. 타입 B 같은 경우는 이 거대한 백팩의 특징입니다. 몸통과 다리를 등에 짊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큰 사이즈죠. 전체적으로 아스트레아다스러운 본체와 뭔가 굉장히 거대한 약간 GNAMS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 그런 거대한 백팩의 특징입니다. 자세히 보면 일단 이마에 엠블럼, 캡틴 퀀터에도 있었던 엠블럼입니다. 대신에 이 사이즈가 좀 더 작아요. 이쪽이 퀀터 쪽이 좀 더 날개라든가 이런 게 더 깁니다. 그러고 보니까 묘하게 솔레스탈 빙 엠블럼 실루엣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 가운데 있는 엠블럼이. 그리고 이쪽은 붉은 색깔 눈동자를 부착을 해놨죠. 이런 것도 특징이고, 이게 양 볼에 있는 금색과 검은색 라인 부분, 이게 스티커거든요. 이렇게 밑에까지 싹 다 감아서 붙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티커 난이도가 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이마 정중앙에 있는 이 엠블럼 자체도 다 스티커입니다. 이 뒤에서 보면 이것도 파츠는 원래 금색인데 바짝바짝한 거 전부 다 스티커고요. 안테나 부분도 가만 보면은 안쪽에 금색이나 이런 부분 스티커 사용하는 부분이 있죠. 몸통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아스트레아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클리어 그린 사용하는 부분도 그렇지만 주변에 덕트의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뭐 크레비클 안테나의 디테일 이런 부분들이 유독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재밌는 점은 이 흉부 외장은 흰색 파츠란 겁니다. 가만 보면은 이 어깨 라인이 다 검은색에 위에도 뭐 파란색, 뭐 흉부 안쪽에 금색 있는데 다 스티커예요. 싹 다. 심지어 거대한 스티커 하나를 붙이는 거라서 난이도도 엄청 높습니다. 그래도 가운데 있는 클리어 그린은 분할이다.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앞쪽에 거대한 스티커 하나를 부착을 하게 되어 있고요. 어깨 위쪽에 이 초록색 라인도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어깨 위에 붙이는 초록색, 이거 약간 스티커 억가가 좀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모든 스티커는 다 이렇게 꾹꾹 누르고 접어 붙이는 거에 맞춰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이 어깨의 초록색 라인만큼은 이 공간에 딱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스티커는 직사각형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공간은 직사각형이 아니라서 계속 어긋나요. 붙일 때 좀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뭐 그 외에 어깨 디자인은 딱 봐도 아스트레아구나 라는 그런 느낌 들고요. 팔 마찬가지입니다. 팔 디테일이나 이런 거 아스트레아에서 많이 보던 그 디자인이기도 하고요. 스커트 역시 비율이 좀 크기는 하지만 아스트레아의 기본 스커트 디자인 디테일 그런 게 들어가 있죠. 재밌는 점은 이 스커트는 흰색과 클리어 그린 파츠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진 다 스티커입니다. 금색과 등등등. 재밌는 점은 이 작은 금색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은 다 클리어 그린인데 그 위에 금색 스티커로 덮어놓은 겁니다. 참 재밌죠? 신기합니다. 이렇게까지 했구나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까지는 아닌데 골반 부분이 그 아스트레아 또는 엑시아 그 느낌 나게 되어 있어요. 이 고관절 옆에 동그란 부분, 그 위에 붙어 있는 허리, 그런 느낌으로 스커트 쪽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리도 뭔가 옆에서 봤을 땐 좀 아스트레아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정면은 조금 납작한 것이 좀 다른 느낌도 살짝 듭니다. 발도 뭔가 심플한 듯 하지만 가만 보면 패널 라인 되게 많은, 그래서 설정화를 슬쩍 보면 어우, 이게 다리랑 발의 색깔이 엄청 많네요. 하지만 뭐 스티커도 안 들어있다, 다리 쪽은. 그리고 타입 B 같은 경우는 백팩이 하도 크니까 그냥은 못 써요. 그래서 이 백팩 자체에 아예 지지대가 양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 프레임 높이를 잘 조절을 해서 뒤로 넘어가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안 그러면 뒤로 계속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백팩 잠시 빼서 보면 뒤쪽 스커트가 누가 봐도 아스트레아고요. 그리고 등 정중앙에 아까 이제 원래 골반에 쓰던 조인트죠. 이걸 수납을 해놓은 상태고요. 백팩 자체에도 보면은 굉장히 뭐 패널 라인이나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위에서 봤을 때 엄청난 스티커들이 보이죠. 스티커 이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게 이 발끝 쪽, 이 끝에 있는 거 요거 정도? 얘가 음각 붙여야 되고 양각 붙여야 되고 그걸 다 접어 붙여야 돼서 한 방에 그걸 다 해야 돼가지고 조금 난이도가 있었어요. 검은색 이외에는 다 스티커라고 보면 됩니다. 금색이나 흰색 등등등 뭐 다 스티커고요. 전체적으로 좀 덩어리 젖네 같은 그런 느낌도 들 수 있어요. 실제로 속은 좀 비어 있습니다. 가능한 파츠는 크지만 좀 심플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랄까요? 그러면서 이 뒤쪽, 이게 나중에 합체하면 가슴이 될 부분이거든요. 이 안에 이제 합체했을 때 머리가 수납되어 있어요. 디테일 같은 것도 꽤나 화려하죠? 다시 등에다가 도킹. 참고로 이 거대한 부분의 이름이 GF 하인드 레그라고 하네요. 합체했을 때 다리로 사용이 될 부분이라서 이런 이름이 붙어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인드 레그 앞쪽, 그러니까 얘를 앞을 살짝 들면 이 발꿈치가 될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무장인 GF 소드 7 이렇게 장착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타입 F한테도 같은 무장이 있으니까 양쪽으로 다 이렇게 장착을 시켜줄 수 있다는 게 포인트겠네요. 그리고 이 타입 B한테도 필살기가 있는데 짜잔, 제너럴 블랙! 하인드래그를 뒤로 전개해서 초가속해서 표적에게 돌격한다라는 그런 필살기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포즈도 한번 취해보도록 하죠. 근데 요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무장이 손에 너무 타이트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저 지금 이거 손잡이 사각형 각 면을 좀 사포로 갈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야 좀 살짝 부드럽게 들어가요. 되게 타이트하게 들어가요. 처음에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쉴드 같은 경우는 안쪽에 손잡이가 있으니까 그거 맞춰서 그냥 끼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양손에 무장 들려주고 가볍게 한번 포즈 취해봤습니다. 역시나 가동이 그렇게 자유롭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확실히 좀 포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쪽은 허리 돌리기도 힘든 게 이 뒤쪽 스커트가 백팩에 막혀가지고 허리 가동도 제약이 확 하고 걸리더라고요. 다음은 아스트레아 타입 F! 타입 F여서 얘는 얼굴에 바이저를 쓰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원래 아스트레아 타입 F도 바이저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거는 아발란체 대쉬 파츠? 그런 느낌 딱 들죠. 그래서 적당히 그 더불어의 요소를 잘 접목을 시켰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몸통이나 이런 기본 구조는 이 타입 B랑 같습니다. 뭐 똑같은 아스트레아니까 이 얼굴 쪽만 다르고 머리 구조도 똑같고요. 사용하는 스티커도 똑같아요. 그래서 타입 F에서는 얼굴이랑 뭐 장비들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일단 얼굴, 그래도 타입 F니까 얼굴에 바이저를 쓰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다른 애들은 다 이런 조준경 같은 약간 택티컬 글래스 같은 느낌의 그런 파츠를 꼈다면 이건 퀀터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양쪽 눈 다 드러내서 겉에다가 클리어 그린을 씌운 그런 형태고요. 이쪽은 이 바이저를 씌우면서 턱 부분에 스티커가 추가됐습니다. 턱에 검은 색깔 라인 말이죠. 그 외에 뭐 이마에 엠블럼이라든가 뭐 사용하는 스티커, 앞선 그 B랑 타입 B랑 다 똑같이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몸통 마찬가지입니다. 이 흉부 주변에 검은색 라인 같은 것들 전부 다 스티커. 이 스커트도 마찬가지 검은색이나 금색 다 스티커 쓰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쪽은 아발란체 파츠 형태다 보니까 어깨를 가렸죠. 안쪽에 어깨 스티커는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 겉에 있는 이 파츠가
약간 악랄한 스티커라고 할까요? 이 앞쪽은 괜찮은데요. 옆에 있는 스티커가 이 하얀색이 스티커 하나짜리입니다. 옆으로 이렇게 접어 붙여줘야 되고 막 음각 집어넣고 양각 살려주고 막 이런 거 다 해줘야 되는데 조금 빡센 부분이었고요. 그래도 전체적인 라인이나 느낌 자체는 확실히 그 아발란체 파츠 느낌 잘 들어서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리 유닛 이쪽은 누가 봐도 그 아발란체 대쉬의 대쉬 파츠죠. 그래서 바깥쪽에서 봤을 때 보이는 이런 검은색이나 금색깔 부분들은 다 역시 스티커를 사용하는 부분인데 이 검은색 붙이는 거 이게 조금 까다롭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부착할 때는 이런 양각 부분부터 좀 라인 잡아서 붙여주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요. 뭐 무튼간에 안쪽에는 그 더불어 특유의 버니어가 금색 파츠가 분할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뒤쪽으로는 뭐 좀 디테일이 있긴 하지만 앞쪽에 주먹이 있네 뭐 이런 주먹 수납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뒤쪽으로는 여기가 또 팔 관절이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관절도 몇 개 보이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나저나 이거 자체가 대쉬 파츠고 타입 B에 있었던 게 약간 GN암즈의 뒷부분 같은 느낌이라서 얘를 빼서 어차피 소체가 같으니까요. 얘를 빼서 이쪽에 달아주면 이러면 진짜 GN암즈 같은 느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달아보면 됩니다. 꽤 그럴싸하게 된다는 게 이게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아주 듬직한 형태가 완성이 됐거든요. 와, 요거는 느낌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추천하고 싶네요. 이렇게 하니까 한쪽은 그냥 순수하게 아스트레아 소체만 남는 요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레아 2개만 있어도 어느 정도 플레이 밸류가 나온다. 가지고 놀만한 거리가 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장비들을 퀀터한테는 못 쓰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퀀터는 자체 백팩이 있어서 이 등 짐을 하인드래그를 사용할 수 없고요. 발도 조인트가 다르고 발 모양도 달라서 이게 아스트레아랑 비교하면 일단 발 모양은 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발 유닛도 호환은 안 되더라. 그리고 이 타입 F도 필살기가 있습니다. 루미널 리액션. 타입 F가 자랑하는 초속에서 나오는 연속 검기라고 합니다. 오, 이쪽은 또 이제 검 쓰는 게 특기인가 봐요. 그럼 바로 들려줘 봐야겠죠. 무장들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B랑 동일하게 들려주면 되고요. 그렇게 검을 휘두르고 있는 느낌으로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루미널 리액션. 그리고 세대의 건담을 한꺼번에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아스트레아가 퀀터의 서포트 역할이다 라는 그런 느낌이라는데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해요. 퀀터는 사격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대신 이렇게 싸워주는 아스트레아 둘이 대신 근접을 맡아주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임무를 종료하고 약간 미션 완료 같은 느낌으로 포메이션도 만들어봤습니다. 뭐 이렇게 세대 같이 보는 것도 같이 놓는 것도 꽤 괜찮겠네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캡틴 퀀터 매뉴얼 여기에 있는 스페셜 코믹에 나와 있습니다. 서장 합체 허가를 코만도 건담 물론이다 합체를 허가한다. 가자 모두 따단 이제 합체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제네럴 포트리스로 가보도록 합시다. 근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매뉴얼 잘 보셔야 되는데 유독 캡틴 퀀터 혼자 좀 매뉴얼이 두껍습니다. 캡틴 퀀터는 그냥 매뉴얼을 쭉 펼치는 게 끝이 아니라 한번 접혀 있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위쪽 여기는 캡틴 퀀터의 조립인데요. 그 아래쪽은 제네럴 포트리스 합체 매뉴얼입니다. 이렇게 쭉 한 줄 나가고 이렇게 접어서 뒤쪽으로 컬러 페이지에서 한 번 더 합체를 쭉 이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아스트레아 타입 B랑 타입 F 매뉴얼로 가보면 여기 컬러 페이지 쪽에 제네럴 포트리스 합체 준비 페이지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캡틴 퀀터 이외의 나머지 아스트레아들은 여기서 먼저 1차 준비를 하고 캡틴 퀀터 매뉴얼로 와야 됩니다. 자, 그럼 아스트레아 타입 B부터 한번 해볼까요? 무장들은 일단 다 내려놓습니다. 이쪽은 나중에 사이드 스커트가 될 거거든요. 먼저 백팩을 빼서 내려놓고 타입 B 같은 경우는 등에 이 조인트 하나가 이게 수납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캡틴 퀀터에 나중에 써줄 거니까 잘 빼놓고요. 자, 이제 아스트레아 사지 분해 머리 빼고 양팔 빼고 그리고 허리도 뺍니다. 짠! 뒤쪽 스커트도 뺍니다.
몸통은 이대로 두고 팔도 이대로, 팔은 꺾이는 부분이 안으로 가게 90도 돌리고 손목은 180도 돌려줍니다. 반대쪽도 그대로 안으로 가게 하고 손목은 돌리고 하면 됩니다. 이러면 준비 끝. 하체는 일단 차렷을 하고 양쪽에 있는 스커트를 180도 돌려서 밑으로 이렇게 돌려놓고 앞쪽 스커트를 180도 돌려서 위로 들어주고 다리를 이렇게 뒤로 90도 들어줍니다. 자, 이러면 이쪽도 합체 전에 할 거 끝. 머리는 이마에 있는 엠블럼만 빼줄게요. 그렇게 하면 이쪽도 준비 끝. 타입B는 왼쪽으로 잘 둘게요. 그리고 하인드래그가 옵니다. 하인드래그 당연히 양쪽에 있는 유닛을 빼야겠죠. 그렇게 하고 몸통될 부분도 이제 앞뒤 분리를 해서 안쪽에 있는 머리도 꺼내줍니다. 그리고 고관절도 꺼내줄 건데 양옆에 백팩 프레임을 잠시 빼놓고 대기. 이 가운데 거는 캡틴 퀀터에 사용할 선택 파츠거든요. 이걸 쓰면 가동률이 더 올라갑니다 라는 그런 프레임 파츠니까 저는 요거 이따가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머리도 프레임에서 목재로 이렇게 한번 빼놓고 여기도 대기. 그리고 다리가 될 파츠죠. 이 친구는 무릎 관절을 일단 펴놓고 안쪽에 있는 이 종아리 외장을 이렇게 빼줍니다. 빼놓고 대기하면 돼요. 그리고 앞에 있는 발은 이렇게 펴놓을게요. 자, 양쪽 다 동일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뒤쪽 외장 뺀 다음 잘 놓고 얘도 발 피고 대기. 다음은 타입 F입니다. 일단은 소체로 만들어 놓을게요. 어깨 외장은 이렇게 위로 살짝 사선으로 빼듯이 빼주면 되고요. 발에 있는 거는 그냥 발바닥에 고정이니까 빼면 되고요. 그러면 아스트레아 소체가 남잖아요. 방금 앞에 이쪽에 빼놓은 타입 B랑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머리 제거, 팔 제거, 뒤쪽 스커트 제거, 허리 분리. 몸통 그대로 두고 팔은 꺾이는 게 안으로 가게 하고 손목 돌리고 양쪽 다 동일하게 해주고 다리를 스커트 돌리고 앞쪽 스커트도 돌리고 다리 뒤쪽으로 들고 그리고 이마에 있는 엠블럼 떼어내고 준비 끝. 잘 오른쪽으로 밀어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어깨 아머 이거 떼어낼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살짝 사선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넣고 저는 바깥쪽 외장을 이렇게 넣어놓지 않았거든요. 저는 최대한 이렇게 밖으로 당겨놨었고 이렇게 살짝 넣어놓으면 이게 락이 걸려요. 안쪽에서 어깨 외장을 물어주거든요. 내부 프레임이. 여기서 보면은 뒤에 있다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락을 거는 건데 이러면 안 빠져요. 혹시 이 상태에서 힘으로 빼거나 하지 마시고 락을 한번 풀고 빼셔야 한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 어깨 아머는 그대로 두고요. 이제 발 아머 가지고 와서 발꿈치처럼 되어 있던 이 검은 색깔 파츠를 잠시 빼놓고 수납되어 있던 주먹도 꺼내줍니다. 잘 빼놓고 뒤집어서 뒤로 펼쳐져 있는 관절을 밑으로 펼치면서 바깥에 있던 어깨 외장을 내려주면 이러면 어깨도 준비가 끝입니다. 반대쪽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검은색 파츠 빼고 뒤집어서 주먹도 빼고 관절 내리고 외장 내리고 이쪽은 꽤 간단하죠? 자, 여기까지 작업하면 일단 캡틴 퀀터 없이 팔 다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만들어 두도록 할게요. 일단 종아리 외장 가지고 옵니다. 이 안쪽 조인트에다가 주먹을 껴줄 거예요. 이렇게 끼우는데 팔의 방향은 스티커가 안쪽을 바라보게 해서 양쪽 팔 다 끼면 이렇게 서로 어깨가 맞닿을 수 있도록 해주고 다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비어있는 뒤쪽 공간을 이걸로 채워주는 거죠. 어깨가 이렇게 종아리가 되면서 외장을 다시 밀어 넣어주면서 공간에 쏙 들어갔죠? 이렇게 다리 하박이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 완성된 하박에다가 요 아스트레아의 하체를 가지고 와서 골반 조인트에 맞춰서 끼워줍니다. 짠! 이렇게 스커트가 위를 바라본 상태로 그대로 끼면 되고요. 이제 허벅지 파츠를 가지고 와서 이 위에다가 원래는 이 허리였던 부분이죠. 여기에 맞춰서 조인트를 끼워줍니다. 그러면서 다리 자체는 이렇게 뒤쪽으로 정렬을 잘 시켜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구멍에다가 엠블럼을 가지고 와서 장착! 이렇게 하면 다리 하나가 완성됩니다. 아스트레아의 하체가 어찌 보면은 이제 무릎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죠.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줄게요. 이렇게 아스트레아의 팔을 가지고 와서 종아리 안쪽에다가 잘 끼워 넣고 다리 뒤쪽에 내부 공간에 맞추어서 잘 넣어줍니다. 이게 끼워 넣을 때 팔도 잘 정렬을 시켜줘야 깔끔하게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잘 보면서 해주세요. 이렇게 딱 공간에 맞춰주고 하체 가지고 와서 조인트 잘 맞춰서 껴주고 이때 다리 정렬을 한 번 더 잘 시켜줍니다.
그리고 허벅지가 와서 장착하고 엠블럼이 앞에 가서 장착. 양 다리 변형 완료. 이거를 사실상 재조립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간에 다리는 끝났고요. 먼저 어깨 외장이었던 어깨 아머를 가지고 와서요. 발에서 떼어냈던 검은 색깔 외장이 있죠. 이거를 이렇게 잘 맞춰서 이 구멍 뚫려 있는 게 안쪽으로 가게끔 해서 도킹. 그 다음 바깥쪽 락을 걸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얘가 안 빠져요. 그 다음 아스트레아의 몸통을 가지고 와서 이 아래쪽에다가 크레비클 안테나가 밑을 가게, 그러니까 허리를 이 어깨 아머 안쪽에 끼워줍니다. 그 다음 바깥쪽 원래 목관절이었던 부분에 주먹을 가지고 와서 주먹 장착. 그리고 미리 만들어둔 어깨에다가 도킹. 자, 오른쪽 팔의 완성입니다. 자,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볼까요? 다시 한 번 더. 자, 안쪽에 외장 파츠 집어넣고 락을 걸고 몸통을 가지고 와서 뒤집어서 허리를 끼우고 가지고 와서 팔꿈치를 끼우고 가지고 와서 주먹을 끼우고 양팔의 완성! 자, 그 다음 미리 빼놓은 무장을 좀 미리 만듭시다. 쉴드 안쪽에 있는 손잡이를 빼고 이렇게 위로 눕혀서 끼워줍니다. 그 다음 요 소드를 가지고 와서 칼날 방향이 앞을 가게끔 해서 이렇게 옆에 있는 조인트에 끼워줘요. 이 칼날을 양쪽 쉴드 다 해서 반대쪽으로 끼워서 이렇게 한 쌍을 만들어주면은 사이드 스커트의 완성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 파츠들과 이제 퀀터 사용을 할 겁니다. 퀀터를 먼저 분리를 해줘야겠죠. 일단 무장은 잘 빼놓습니다. 그리고 이 레일건은 아까처럼 이렇게 외장 째로 빼는 게 아니라 레일건만 이 프레임에서 빼줍니다. 이게 C형 파츠거든요. 그래가지고 빼면 빠집니다. 무장은 따로 잠깐 빼놓고요. 어깨 GN 쉴드 부분도 이 위로 빼놓고 머리는 그대로 블레이드 안테나만 빼줍니다. 엠블럼 빼고 안테나 빼고 그리고 머리 뒤에 있는 이 귀 날개 쪽 뒤쪽으로 살살, 여긴 살살 해야 돼요. 천천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무래도 너무 이 파츠가 얇아서 그냥 너무 힘줘버리면은 부러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잘 빼놓고요. 양쪽 어깨 외장도 이 위로 빼면 빠지거든요. 이렇게 양쪽 다 제거 빼주고요. 오른팔 뒤에 아머도 빼줍니다. 살살살 이것도 달래가면서 잘 빼주고 프론트 아머도 빼줍니다. 이렇게 마찬가지 살살살 빼주고 그리고 정수리 외장도 빼줍니다. 마찬가지 살살살 달래가면서 잘 빼주고요. 이렇게 하면 퀀터의 소체는 분리가 끝났는데 아직 우리 요거 써봐야 되잖아요. 고관절을 교체해 볼게요. 그래서 이쪽도 허리 잠깐 빼고 파츠를 교체를 시켜봅시다. 이게 고관절 길이 차이도 꽤 나서 합체 후에 아마 프로포션에도 영향을 충분히 미칠 거거든요. 가동도 넓어지고 프로포션도 좋아지고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일하게 파츠들 가지고 와서 잘 껴줍니다. 허리까지 다시 잘 장착을 시켜 보아요. 아, 근데 이건 교체하니까 조금 우스꽝스럽긴 하네요. 자, 아무튼 이 상태에서 팔을 뒤쪽으로 들어주고요. 그리고 이 꺾여있는 팔꿈치는 이렇게 180도 돌리고 주먹도 180도 돌려줍니다. 반대쪽 마찬가지. 그 다음 GN 쉴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바깥과 안쪽을 분리시켜 놓고 이 클리어 파츠들 다 빼줄게요. 이제 위치를 옮겨줄 겁니다. 이 상태에서 4개의 파츠를 전부 다 빼주고요. 큰 쪽을 이 뒤에 있는 프레임의 앞쪽에 장착을 시켜줄 거고 이 앞에 스커트, 퀀터의 스커트를 장착을 시켜주면은 앞쪽 스커트의 완성이고요. 그리고 쉴드 쪽에 뒤집어서 조인트가 위아래에 있는데 아까는 아래에 장착했다면 이번엔 위에다가 작은 비트들을 장착을 해줍니다. 이러면은 뒤쪽 스커트의 완성이에요. 참고로 뒤쪽 스커트는 퀀터 스커트 바깥에 낄 건데 여기다가 아까 미리 빼둔 이 조인트를 끼우는 거죠. 그리고 퀀터의 흉부를 들고 방금 앞쪽 스커트를 만들어둔 걸 껴줄 건데 앞에서는 못 끼워요. 살짝 이렇게 허리를 아예 들어서 이 프레임 구조상 위에서부터 볼관절을 끼워줘야 이렇게 내려줘야 끼워집니다. 자, 이렇게 앞쪽 스커트까지 장착이 끝났고요. 뒤쪽 스커트도 이어서 장착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 몸통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일단 타입 B에서 빼놓은 이 프레임을 이 뒤통수랑 등을 고정을 할 거예요. 이 위에서부터 조인트 잘 맞춰가면서 등 조인트 맞춰서 이제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켜 놓고요.
등 파츠를 가지고 와서 요거를 감싸듯 전체적으로 머리 감싼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장착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등에다가 아까 빼놓은 이 정수리 외장을 등 정중앙에 껴주고요. 그리고 미리 돌려놓은 팔은 그대로 이렇게 등에 밀착시켜서 등 뒤쪽에 있는 조인트를 손으로 쥐듯 이렇게 감싸듯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등 아래쪽에다가 아까 안 쓰고 남은 고관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껴줍니다. 그리고 흉부 외장을 가지고 와서 역시나 머리 감싸듯 잘 맞춰서 장착! 그리고 퀀터의 안테나에다가 빼놓은 엠블럼을 장착을 시킵니다. 아까는 이렇게 따로따로 끼웠다면 이번엔 한꺼번에 끼우는 거죠. 그걸 흉부에다가 장착! 느낌 오는데요, 슬슬. 그리고 백팩 프레임을 가지고 옵니다. 이 볼 조인트가 위를 보게끔 하면은 이제 좌우가 구분이 되는 거고요. 퀀터의 오른쪽 어깨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외장을 끼워 놓고 뒤쪽 구멍에다가 맞춰서 아스트레아의 스커트를 끼우고 위에 있는 볼 조인트에 아스트레아의 머리. 자, 오른쪽 백팩의 완성이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합니다. 퀀터의 어깨를 밑에 끼우고 아스트레아 스커트를 뒤에 끼우고 위에다가는 아스트레아의 머리. 이러면 또 이제 백팩의 완성이고요. 무장도 있습니다. 퀀터의 라이플을 뒤집고 레일건 아래쪽 공간에 맞추어서 슬라이드로 장착하고 이 뒤쪽 조인트에다가 퀀터의 팔 외장을 가서 끼우고 하면은 무장의 완성! 자, 이제 몸통에 나머지 다 도킹만 하면 되거든요. 그 전에 미리 좀 이야기하면은 아까 이제 여분으로 남겼던 조인트 있잖아요. 요거 이 퀀터 실드 안쪽에다가 한 개 정도는 수납을 해 놓을 수 있어요. 여분으로 잃어버리지 않게 끼워 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이제 퀀터의 발목을 쫙 펴주고 밑으로 쫙 펴주고 다리를 가지고 와서 뒤에서부터 슬라이드 장착! 반대쪽도 도킹! 양쪽 스커트도 방향에 맞춰서 장착! 양쪽 다 장착 완료! 왼팔에 도킹! 오른팔에 도킹! 백팩 도킹! 양쪽 다 도킹! 그리고 머리 뒤쪽에 퀀터의 귀 파츠 양쪽 장착! 그리고 합체의 꽃 머리에 도킹! 합체 제네럴 포트리스! 합체라 쓰고 재조립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간에 이거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이거. 사실상 세대 SD를 막 여기저기 다 분해한 다음 다 재조합을 하는 형태다 보니까 일이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네럴 포트리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멋들어지게 한번 세워봤고요. 전체적으로 색감도 뭐 적당히 차분하면서 적당히 화려하면서 이게 설정화보다는 아무래도 초록색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 눈에 일단 적절해 보이는 이 정도면 뭐 충분한데? 라는 느낌. 그치만 뒤로 넘어가면 거의 뭐 무채색의 향연이죠? 검은색과 흰색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좀 애처롭게 매달려 있는 아스트레아 머리 두 개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일단 먼저 사이즈. 그래서 넌 몇 센치니? 어깨까지 제일 높은 데가 이거 백팩이네. 제일 높은 게 백팩인데 이게 22.5cm 정도 나옵니다. 정수리까지가 20cm 정도, 어깨까지가 21cm 정도 나오네요. 확실히 SD끼리 합체하거나 뭐 이렇게 뭐 리얼 타입이 됐다 그러면은 약간 큰 MG 사이즈 정도 되는 게 옛날부터의 국룰 같은 건데 그거에 맞게 충실하게 사이즈는 잘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머리부터. 머리는 이제 완전 신규로 보는 거죠. 다른 애들은 좀 겉에서 좀 봤지만 머리는 숨어 있었으니까요. 일단 눈 스티커입니다. 검은색이랑 초록색 부분만 눈 스티커로 되어 있고 이마에 금색깔, 이 뿔 다 스티커입니다. 당연히 뿔 자체는 나머지 엠블럼과 동일하게 금색 사출이지만 그거랑 별개로 그냥 스티커로 다 덮어버린다는 거. 그치만 뭐 적당히 샤프하게 잘 생겼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디자인. 귀 부분도 약간 퀀터스럽게, 엄밀히 따지면은 캡틴 퀀터의 디자인을 베이스로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대신에 이 페이스 슬릿이 있는. 그리고 몸통 부분이 캡틴 퀀터의 머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빛에 좀 비추면 얼굴이 살짝 보입니다. 살짝. 좀 안쪽에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일 수도 있긴 한데 그거랑 같이 캡틴 퀀터의 안테나 부분이 이렇게 흉부가 되어 있는 것도 디자인 포인트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허리가 캡틴 퀀터의 몸통과 허리를 이제 통으로 허리를 쓰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결국은 이 큰 상체를 SD 허리 혼자 견디는 거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헐겁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아니, 충분히 헐겁습니다. 제가 보기엔. 뒤로 넘어가거든요, 살짝씩. 그래서 확실하게 밑으로 눌러서 지탱을 해주면 크게 흔들리는 일이 없어요. 네, 이런 거 만질 때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어깨 부분의 디자인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샤프하게 위로 뻗은 이런 어깨 라인, 이런 게 참 좋았고요. 팔 하박 같은 경우도 제대로 외장을 두르고 있는 것 같은 이 디자인이 꽤나 멋졌다라고 할 수 있겠고, 팔 안쪽에 아스트레아의 흉부가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골반부 같은 경우도 이거 만질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대부분이 스티커다 보니까 이게 어디 하나 쓸리거나 그런 게 좀 두렵긴 한데, 뭐 아무튼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는 꽤 멋지고 샤프한 그런 형태죠. 다른 부분보다도 유독 스티커가 좀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 클리어 팟은 특히나 조심해야 할 것 같고요. 사이드 스커트 마찬가지, 이제 쉴드가 스커트가 됐고, 마찬가지 쉴드가 뒤쪽 스커트가 됐고, 이 부분도 스티커가 많이 쓰인 부분들이죠. 조심히 만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리, 이게 다리가 참 신기합니다. 지금 퀀터의 다리가 허벅지가 됐고, 나머지가 이제 무릎부터 시작해서 발까지인 거잖아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또 이제 좀 커다란 다리를 SD 골반 혼자 견디는 거다 보니까 이게 약간 고정성이 이게 좀 두렵습니다. 좀만 지나도 여기가 고관절이 헐거워질 것 같고 막 이게 좀 두려운 부분이고, 이 서로의 연결부, 지금 연결이 아스트레아 골반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런 좀 흔들림들이 좀 보인다 이게. 그래서 좀 꾹 눌러주면 좀 나아지나? 좀 나아지네요. 꾹 눌러주는 게 포인트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리 부분도 이제 발목도 뭐 제대로 꺾여 있고 이런 부분은 참 좋네요. 근데 이제 뒤쪽에 좀 무방비하게 드러나 있는 아스트레아의 발바닥이 이게 조금 신경 쓰이긴 하는데, 이 정도면 뭐 상당히 잘 나온 거다라고 할 수 있죠. 멋있잖아요. 근데 멋있는 게 중요한 거긴 하니까. 대신에 발바닥 아무래도 디테일은 최소화되어 있는, 좀 뚫려 있는 부분도 꽤 보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뭐 아무래도 이 백팩이 좀 신경 쓰이긴 합니다. 여기야말로 진짜 무방비하게 드러나 있는 아스트레아의 머리가 아닐까 싶은, 뒤에서 보면은 살짝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양 다리, 양 팔 벌리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긴 합니다. 앞에서 보면 그래도 얼굴이 가리고 있는 형태여가지고 뭐 거대한 부스터 2개가 달려있는 느낌이긴 한데, 가만 보니까 이게 부스터 역할을 뒤쪽 스커트가 달렸구나. 뒤쪽 스커트 이게 스러스터니까. 아하. 자, 그럼 가동은 어떨지 좀 살펴봅시다. 근데 어쩔 수 없이 SD의 조합이다 보니까 관절이 그렇게 막 견고하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일단 목은 볼 조인트를 통해서 편하게 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들고 숙이는 게 꽤 좋더라고요. 어깨는 뭐 앞뒤 가동 그런 건 당연히 없고 팔을 들고 내리는 정도입니다. 그래도 뭐 특별히 막 엄청 걸리는 거 없이 간섭 크지 않게 편하게 움직이고요. 그래도 팔을 옆으로 드는 게 가능해서 이렇게 크게 좀 들어줄 수가 있어요. 팔꿈치는 단일 관절로 90도 좀 못 미치는 가동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팔꿈치 쪽 하박이 회전을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액션이나 이런 거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게 팔 회전이 없어요. 팔 하박 회전만 있고요. 정작 팔 상박의 회전축은 없어서 이게 돌아가진 않더라고요, 팔이. 그리고 손목도 볼 조인트 통해서 기존에 원래 아스트레아의 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바깥으로 꺾어준다거나 이런 가동들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허리는 아무래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좀 무거운 상체를 지탱하고 있다 보니까 좀 벅찬 것도 있는데, 그래도 일단 기본 허리 돌리는 관절이 있으니까 회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흉부를 들고 숙이는 게 이게 좀 연약합니다. 아무래도 C형 파츠랑 이런 걸로 들어가 있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고관절, 관절을 바꿔놨잖아요. 골반을 바꿔놨기 때문에 옆으로 드는 것도 가능해졌어요. 아까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게 잘 안 됐는데 이걸로 좀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앞쪽 스커트가 좌우가 개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서 좀 불편한데, 그래도 다리 들 때 살짝 옆으로 비껴가면서 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드는 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 발목을 통해서 허벅지 회전하듯이 퀀터의 발목이 좀 돌아가 주기도 하고요. 근데 발목이 좀 튼튼한 편이라서 오히려 고관절이 돌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무릎은 단일 관절 통해서 90도 정도, 이게 꺾이는 게 조금 기괴하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무릎 굽혀줄 수가 있고, 발목은 꽤나 많이 움직이는 편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접지하는데 큰 문제 없을 정도로 크게 움직여 주고요. 그리고 기본 볼 조인트 연결이라서 그런가 일단 돌아가는 것도 어느 정도 되고 발목을 뻗거나 굽히는 거 뻗을 때도 이게 가동 움직일 수 있는 발바닥이 있으니까 이렇게 뻗어주면 좋겠죠. 그래도 좀 불편하긴 하더라도 무릎 꿇기가 된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점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만들어뒀던 무장 같은 경우는 역수로 쥐어주면 됩니다. 짠! 요렇게 들어주면 되죠. 그리고 필살 무장을 사용하는 느낌으로다가 포즈 한번 취해봤습니다. 매뉴얼에도 따로 무장명이 적혀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스페셜 코믹에 나온 이 연출상 이거는 그냥 레일건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정말 이 이상의 액션을 취하기에는 솔직히 각 연결부가 그렇게 막 견고하게 결합이 되어 있고 관절이 그렇다고 막 튼튼한 것도 아니라서 되게 바들바들합니다. 이거 살짝만 들어도 바들바들해요. 어떻게 보면 그냥 합체가 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막 격한 액션이 아니라도 충분히 이 뭐랄까 웅장함이랄까 이 세대가 합체했다라는 그 이미지 자체는 보여주기 충분하니까 가벼운 액션들도 충분하더라고요. 이런 펀치 액션도 꽤 무게감 있는 느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참 멋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SD 월드 히어로즈 캡틴 퀀터 아스트레아 타입 B, 아스트레아 타입 F 그리고 합체한 제네럴 포트리스 리뷰를 해봤습니다. 오래간만에 합체하는 SD, 그것도 세대가 합체하는 SD. 예전에 빌드 파이터즈 트라이 때 스나이벌 드라고 기라 이후로 또 처음 아닌가요? 그 사이에는 합체하는 SD는 없었던 것 같은데? 좀 뭐랄까 오래간만에 이런 합체하는 SD여서 되게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형태가 확실하게 멋지게 나온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단지 이걸 위해 SD 세대를 만들면서 조립하는 시간보다 오래 걸리는 스티커 각각 72개, 66개, 50개 합해서 188개의 스티커를 전부 다 부착을 해야 이렇게 나온다. 제가 이걸 조립을 생방송을 켜서 했는데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저런 거는 그냥 도색이 맘 편하겠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도색을 하려면은 이걸 다 마스킹을 해야 되는데 그건 그거대로 저는 생각만으로 아찔한데요. 심지어 이렇게 188개의 스티커를 썼는데도 설정색이 다 재현된 게 아니에요. 그 점도 좀 놀랍다면 놀라운 부분이랄까. 근데 진짜 정말 딱 정면에서 보일 때 중요한 색깔들은 다 스티커로 해놔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중요한 색깔들. 그래서 뒷면은 되게 비어 보이는 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